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주차는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각평가 감각기능장애 중재라고 하는 주제고요. 작업치료 평가 및 실습에서 이제 감각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센세이션 또는 센소리, 또 감각 능력은 센시빌리티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감각은 신체 기능으로 수행 기술의 운동 및 처리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인 요인의 구성 요소다라고 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감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오감이 있죠. 그래서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각까지 해서 오감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감각이고, 그 외에도 감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이랑 또 고유수용성 감각, 그리고 전정 감각, 그리고 내장 감각, 이런 식으로 감각은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 존재를 합니다. 지금 촉각, 온도, 통증 이런 거 외에도 고유 감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프로프리오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감각, 고유 감각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프리오세션은 편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의 관절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다면 내 발이 위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관절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관절의 위치를 아는 게 고유 감각이고요. 이 고유 감각에 손상이 있으면 단추 끼우기가 안 돼요. 지금 옷에서 이렇게 제가 단추를 끼울 거잖아요. 근데 내 손가락의 위치를 제가 보지 않아도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내 손가락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단추 끼우기 같은 게 안 되고 일상적인 그런 가제 협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입체 감각 인식인데요. 스테그노시스라고도 하고, 이 입체 감각 인식은 시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물의 입체 감각을 식별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이런 펜을 쥐고 이렇게 만진다고 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오물조물 만지면서 아, 이게 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죠.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래서 만져서 보지 않아도 입체, 그러니까 이런 사물을 구별할 능력을 입체 감각 인식이라고 합니다. CNS 손상은 고유 감각과 입체 감각 일식의 결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CNS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은요. 자, 그다음에 말초신경계 환자 PNS 손상은 압박 촉각 인식과 두점 식별의 결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압박 촉각 인식과 두점 식별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몸 감각계통 체성 감각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피부와 같은 표면이나 근골격계와 같은 심부로부터 감각 입력을 다룬다고 합니다. 자, 감각이 먼저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죠. 그러면 신체 우리 손바닥에 이렇게 말단 수용기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이 감각 수용기가 척수를 타고 어디로 전달을 하죠? 자, 뇌로 전달을 하게 되죠. 자, 각각 특정한 자극에 대해 특정하게 반응하도록 특수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수용기가 세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기계 수용기, 화학 수용기, 온도 수용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계 수용기는 촉각이나 압박, 늘어나는 신장이나 진동 감각 같은 그런 물리적 변형에 의해서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고, 화학 수용기는 세포가 손상될 때 분비되는 그런 물질로 인한 화학적 변화에 의해 자극이 되고요. 온도 수용기는 열이나 냉기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각 통각 수용기를 가지고 통증에 또 반응을 하게 돼요. 자, 몸 감각계통 체성 감각계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애를 이렇게 둘 수 있는데 그 중에 감각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림 현상이나 전기에 감전된 거나 따끔거리는 그런 느낌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감각 이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또 티넬 징후가 될 수 있어요. 다음 감각은 통각 감인증이에요.
신경이 손상이 되고 나서 재생이 일어나는 동안 통증이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하게 통증이 증가하고 많이 나타나는 그런 장애에 속하고요. 다음은 과감각, 과민증이라고 하는데요. 감각 통증이 되게 증가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치료는 감각 둔감화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상 감각이죠. 자극에 대해 자발적이거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불쾌한 감각. 그러니까 불쾌한 감각, 그냥 편한 감각인데 이렇게 만지는 감각도 그 사람한테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건 이상 감각에 속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예민하거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다음은 감각 둔감화라고 하는 건데요. 과민증 현상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질 통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프지 않은 그런 자극에 대해 통증을 느끼는 반응으로 예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RPS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사교감 신경 위축증이라 해서 RSD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파해요. 이 통증은 따로 질병을 찾아보면 되겠지만 신경계 작업치료나 이때 배우게 될 건데요. 그때 이 통증이 굉장히 아프고 이 치료하는 그런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부 분절에 대해서 볼 거예요. 피부 분절은 하나의 척수 등 쪽 신경절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이 피부 지배를 하는 면적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고 색깔이 돼서 이렇게 줄로 나눠져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건데요. 피부 분절이 손상이 되면 그 손상당한 척수신경과 연관이 되거든요. CNS 손상 환자에게 피부 분절의 패턴에 따른 감각평가가 임상적으로 되게 유의미하고 적절하다고 해요. 그래서 CVA 환자는 뇌졸중 환자들은 고유 감각과 입체 감각 인식, 온도 감각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실시하게 되고요. PNS 환자는 통각과 압박 역치, 두점 식별 검사를 또 더 많이 실시하게 돼요. SCI 환자는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이 모두가 정상, 또 가장 아래쪽 분절 감각 수준으로 분류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벼운 접촉과 고유 수용, 온도 및 통증 검사는 작거나 큰 감각신경 섬유를 영향을 받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굵은 감각신경 섬유는 어떤 거냐면 진동, 가벼운 접촉 및 고유 수용의 신호 전달이 굵은 감각신경 섬유고요. 수초가 없는 얇은 섬유는 온도와 통증을 전달합니다. 수초가 없고 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나 통증은 위험함을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요소나 이런 생명과 지장이 되는 것들은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피부 분절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PPT 그림처럼 피부 분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C3부터 C4 이렇게 이 분절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피부 감각 분포와 피부 분절에 대한 번호를 외우고 저는 기준이 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T4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젖꼭지 부분이 T4라고 하고요. T10은 배꼽 부위예요. 그래서 배꼽과 T4와 T10을 외우면 그 위로부터 이렇게 분절을 조금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신경 분절과 지배를 같이 이렇게 말초신경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은 표면 감각입니다. 표면 감각은 통각과 온각, 촉각은 표피 감각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피부 감각이라고 불립니다. 신체의 몸 쪽보다 이렇게 말단 쪽으로 갈수록 수용기가 많고 미세해요. 그래서 두 자극을 구별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 감각평가 방법은 배경 소음이 없는 환경과 장비가 좋아야겠죠. 그리고 검사 기술도 굉장히 일정적이어야 되고 또 환자가 협력하고 검사자가 굉장히 유능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 신체 위치별 두점 식별 표준치를 보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체에 따라서 두 점을 느끼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 보면 아래팔을 수건 위에 펴고 골프티로 감각 검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감각 평가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맨
바닥에 이렇게 책상에 놓는 게 아니라 수건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마닐라 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시각을 차단한 이렇게 커튼 같은 거예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커튼 같은 건데 요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임상에서 나가면 사실 사용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닐라 폴더로 시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감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림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운동이 감각 검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펀지 지지대나 수건으로 이렇게 완전히 지지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방지해줘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가리는 것, 마닐라 폴더나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감는 거는 크게 추천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눈을 감음으로써 이렇게 다른 자극이 또 될 수도 있어서 그거에 집중한다고 또 감각에 또 감각 평가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눈을 그냥 시야를 차단하는 걸로 보고 결과 기록은 손격자 기록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격자로 손바닥의 모양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손바닥에서 어디 부분에 체크를 했는지 우리가 거기에 표시를 하게 돼요. 이제 신경을 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경은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으로 이렇게 그림에서부터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메디안 널브랑 얼라 널브 그리고 레디안 널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손에는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손바닥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요 손바닥만 요 부분만 했을 때 레디안 널브 그리고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메디안 널브죠.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얼라 널브라고 해서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얼라 널브가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자, 손등은 또 반대로 요 엄지까지만 해서 메디안 널브 그리고 요 손가락 3개 이렇게 짝짝짝 나눠서 레디안 널브 그리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얼라 널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외우기가 힘들다 하면 그리세요. 저는 예전에 이거 배울 때 그렸어요. 친구 거 그려주고 내 거 그려주고 우리 화장품 하는 거 있죠. 눈썹 그리는 거나 이런 걸로 그려도 쉽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손 안 외워져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면 쉽게 외워집니다. 이제 감각 검사하는 부위가 있어요. 아까 피부 분절 부위라고 했죠. 주요 감각 포인트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안쪽 C5, T1, T2, 그리고 CA, C7, C6 이렇게 여기 C6까지 해서 엄지 등 쪽까지 해서 지금 동그라미 부위에 따라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부위예요. 자, 다음은 통증 감각인데요. 실제로 있거나 잠재적으로 일어날 세포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및 지각적 경험입니다. 통증의 경험은 되게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이라고 해요.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진짜 똑같이 더 아픈데 그냥 좀 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아픈데 많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되게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이에요. 그리고 통증은 살의 말단 부분을 꼬집듯 짚거나 골프티 끝부분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 꼬집거나 클립 끝과 같이 날카롭고 뾰족한 점을 사용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손상되지 않은 통증은 정상적인 보호 감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그 통증이 가까이 있는 거는 정상적인 보호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 아프다. 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몸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보호 감각이 있다. 아프지 않다. 못 느끼겠다. 라고 하는 건 보호 감각이 없다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에요. 통각 검사입니다. 보호 감각으로 해서 골프티 종이 클립 사용을 하고요. 손상 없는 손에 통증 반응이 유발될 만큼 압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클립을 이렇게 해서 한쪽을 뾰족하게 해요. 한쪽은 뭉퉁하게 되고 한쪽은 뾰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손에 뾰족한 부분을 누르고 한 번은 뭉퉁한 부분을 누르고 뾰족한 거 뭉퉁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 번 눌립니다. 그래서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러니까 뭉퉁한지 뾰족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눌렸을 때 뭉퉁하나요? 그러면 뭉퉁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뭉퉁하다 해야 되고 뾰족한 데 했으면 뾰족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뾰족하다, 둔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텍과 impaired absent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인텍은
5번 중에 5번 다 하면 인텍하다. 맞죠? 임페어드는 5번 했는데 한 번에서 4번까지도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임페어드하다. 5번에서 5번 다 실패했다 하면 업센트하다. 그래서 정상, 임페어드, 업센트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뾰족한 둔하다고 표현을 이제 했을 때는 플러스 S와 마이너스 S. 그래서 S는 샵이라고 하고 샵 엔둘 테스트예요. 이게 그래서 샵이라고 해서 플러스 S는 날카로운 자극에 정확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맞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S는 날카로운 자극에 모르겠다, 반응을 하지 못한 경우는 마이너스 S라고 하고요. 플러스 D는 그 둔한 자극에 정확하게 반응을 했다. 그래서 플러스 D. 마이너스 D는 둔한 자극에 반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없으면 S만 적혀 있다. 그러면 둔한 자극에 날카롭다고 반응한 경우. 그리고 D만 적혀 있다. 날카로운 자극을 둔하다고 한 경우예요. 그렇게 감각 평가를 이 표시를 통해서 샤벤둘 테스트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 인식인데요. 온도 인식은 보호 감각의 또 다른 검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구별하는 능력은 큰 능력이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잘못하면 손이 이렇게 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온도 인식은 보호 감각의 또 다른 검사로 온도 수용기는 따뜻함과 차가움을 감지합니다. 보통 튜브나 금속 실린더 같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액체를 무작위로 넣어 손을 이렇게 만지게 해서 차가워요? 따뜻한가요? 라고 묻게 돼요. 차가운 액체나 따뜻한 액체, 그래서 무작위 넣고 손으로 만지고 뜨겁냐 차갑냐 해서 그걸 맞게 반응했다. 다 맞게 반응하면 인테. 어느 정도 좀 틀리게 반응했다. 임페어드. 보호 감각이 아예 없다. 전혀 맞지 못하고 닿는 것 자체도 지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업센트, 보호 감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다음은 2점 식별 능력. 2점 식별과 압박 감각은 모노필라멘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모노필라멘트. 자, 2점 식별은 수용기의 밀도를 검사하고 감각 손실 이후 회복되는 감각 지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검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2점 식별 검사는 동적 2점 식별 검사와 정적 2점 식별 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적 2점 식별 검사는 정적 2점 식별 검사 전에 회복된대요. 그래서 정적이 향상되기 전에 회복됨을 알려주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이 먼저 빨리 회복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검사 중 적용하는 압력이 불규칙한 점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자 간 신뢰도는 높지만 이런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한 점은 또 문제를 둘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적 2점 식별 검사는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이런 동그라미 모양의 대표적인 평가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게이지들로 평가를 하는데 도구 끝이 가볍고 날카롭지 않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손끝에만 검사를 하게 돼요. 손끝이 물건을 탐색할 때 닿는 첫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끝에만 검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작할 때는 두 감각 도구 거리가 5mm 지점부터예요. 자,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적은 5mm부터 하고, 노뼈와 좌뼈 쪽 손가락에 10회씩 2점을 한 점 해요. 노뼈와 좌뼈 이렇게 주 쪽에 있는데 여기에 2점이나 한 점이나 무작위로 이렇게 무작위로 실시를 하게 돼요. 가볍게 압박을 합니다. 압박한다는 기준은 손가락 피부가 하얗게 되면 멈추는 거예요. 해서 이게 한 점인가요? 2점인가요? 표현해서 반응을 하는데 10번 했을 때 7회 알맞은 반응을 하면 괜찮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에서 5mm까지 그걸 2점을 잘 느낀다라고 하면 정상이고, 그거를 못 느끼면 범위를 늘려야 되거든요. 늘렸을 때 6에서 10mm면 페어 수준이다. 11에서 15는 푸어 수준이다라고 해요. 한 점만 느껴. 그러니까 2점을 했는데도 계속 한 점만 느낀다. 그러면 보호 감각만 있는 거예요. 자, 맞추지 못해요. 2점인들, 한 점인들. 그러면 아예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감각 수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동적 2점 식별 검사를 할게요. 똑같은 도구로 손끝에만 또 검사를 해요. 근데 아까 정적에서는 5mm였죠. 자, 동적은 8mm 지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점, 1점 무작위로 똑같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손가락 몸 쪽에서 먼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몸 쪽에서 먼 쪽으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동해서 동적은 아까는 그냥 찔렀잖아요. 이제는 이거를 2점을 대고 이렇게 긁는 거예요. 손가락 긴 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자극을 합니다. 긴 축에 손가락 긴 축에 평행하게 자극. 정교하게 반응하면 2점 사이 간격을 줄입니다. 8mm 했는데 잘 맞춰요. 계속. 그러면 조금씩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회의 감각 중 7회 알맞은 반응을 보고요. 2에서 4mm 정도의 이거를 잘 인식하는 사람은 4세에서 60세 사이. 자, 60세 이상 노인이 되면 감각이 좀 둔해지죠. 60세 이상에서는 4에서 6mm 사이까지는 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4mm까지도 2점 간격이 4mm까지도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촉각 압박 검사예요. 자, 가벼운 촉각, 라이트 터치라고 하는 이 촉각은 피부 표면의 수용기들에 의해 지각이 된다 합니다. 진짜 가볍게 터치되는 거예요. 압박은 피부 아래와 더 아래에 있는 조직의 수용기들에 의해 감지돼요. 그러니까 감지되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압박은 이렇게 눌렸을 때 피부 색깔이 약간 하얗게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면봉 같은 걸 이렇게 눌렸을 때 색이 약간 변하는 정도까지 이게 압박 정도의 깊은 촉각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벼운 촉각 라이트 터치는 손을 사용함에 있어 세밀한 구별 기능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해요. 우리가 입체인지 지각이라는 스테그노시스를 할 때 이렇게 잡았을 때 곁에 표면이나 세밀한 구별 기능 이렇게 도도도돌 튀어나온 거를 그렇게 강하게 눌리지 않아도 우리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우리가 이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심부 압박은 보호 감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촉각 압박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신경 손상이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적용하기 좋은 검사 방법이고요. 많은 임상가들이 손치료가 필요한 환자한테 2점식별과 촉각 압박 검사를 시행하고 실제로 뇌졸중 환자들한테도 감각평가를 할 때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촉각 지각이 정상인 경우가 심부 촉각 압박 지각만 정상인 경우보다 더 나은 감각 양상임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라이트 터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이트 터치만 정상이어도 더 나은 임상 양상, 예후가 좋다라는 거고요. 2점 식별이 정상인 경우에는 가벼운 촉각 압박 지각이 정상임을 나타낸다. 당연하겠죠. 2점을 느꼈는데 다 느끼잖아요. 그럼 당연히 라이트 터치는 안다는 거예요. 2점 식별 검사는 가벼운 촉각 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촉각 압박은 20개의 모노필라멘트 세트로 이제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노필라멘트는 현재 우리 병원이나 이런 임상가들한테도 다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있고요.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여러 브랜드의 키트가 있습니다. 두께가 되게 다양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색깔이 다르고 수직에 이렇게 눌렸을 때 희게 하는 힘을 숫자로 표시를 하게 돼요. 5가지 역지범주로 나누어서 색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거 일일이 막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라이트 터치는 면봉 있죠? 면봉을 이렇게 끝을 이렇게 손가락 끝을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솜털 같은 그거를 살짝 대어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렇게 편하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진 계속 보시면 클라이언트 손가락 끝에 적용하는 촉각 압박 모노필라멘트의 사진인데요. 빨간 색깔 실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미니 키트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촉각 색깔 따라 구분이 되는데 초록 색깔은 일반적인 가벼운 촉각이고요. 파랑은 가벼운 촉각, 보라에서도 못 느끼면 보호 감각이 저하된 거, 빨강은 보호 감각이 상실된 거, 또 불안정한 것도 있어요. 가장 굵은 모노필라멘트를 감지를 못하면 검사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감각을 거의 못 느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노필라멘트는 1.65부터 시작돼요. 피부 표면 수직이 되게 1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눌려줍니다.